이 시간에는 2021년도 수시 1회 문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PCM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로 바꾸는 방식 중에 하나가 PCM 방식이 되겠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음성을 표변화, 샘플링합니다.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이때 값들을 양자화 시킵니다. 대표값으로서 양자화 시키는데,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표본화를 해서 여기 또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값을 그대로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원래 주파수의 2배를 하는 그런 샘플링 이론이 있습니다. 원래 주파수의 2배로 이렇게 샘플링 하게 되는 게 표본화가 되겠고, 영어로는 샘플링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샘플링 값들이 1.567, 2.968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값으로 하는 겁니다. 대표값. 그러니까 1.5를 그냥 1.6으로 하자, 2.5는 2.0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대표값이라고, 그런 작업에다가 양자화, 양을 이렇게 소수점 1.567 이런 큰 값들을 얘는 1.5로 하자 혹은 1로 하자, 이렇게 대표값을 정하는 작업이 두 번째 단계 되겠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정해진 대표값들을 디지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부호라는 것은, 예를 들면 3이다 그러면은 00000011 이렇게 대표값으로 만든 걸 부호화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그냥 표, 양, 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제 정성으로 돼서 가게 되면은, 받는 측에서는 부호화의 반대가 이제 복호화거든요. 이렇게 된 디지털 신호를 다시 3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게 복호화가 되겠고, 이 복호화된 것을 이제 평활시켜서 다시 원래 소리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수신측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송신측, 표양 부호가 되겠고, 수신측에서는 복호화와 또한 평활, 필터링 이렇게 해서 되는 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2번 문제, 다음 중 축전지 배터리를 말합니다. 즉 납배터리가 되겠죠. 그 납배터리에는 물이 들어가는데 그걸 전해액이라 합니다. 황산액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족할 때, 증발해서 부족할 때 리필할 수 있는 액체가 가장 좋은 것은 증류수가 되겠습니다. 증류수는 그 순수한 물이죠. 그래서 약국이라든지 철물점에 가면은 팝니다. 증류수를요.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 되겠고, 자동차에 있는 부동액 거기에도 이걸 넣으면 좋죠. 보통 수돗물 많이 넣게 되는데, 수돗물보다는 더 완벽하게는 이 증류수가 낫습니다. 증류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무공해 완벽한 이제 물이 있습니다. 그 주로 약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물점 가면은 이런 용도로 이제 팝니다. 증류수. 약국에서는 이제 증류수를 파는 이유가 주사액을 이제 희석시킬 때 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3번, AM 통신과 FM 통신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변조라는 것은 멀리 못 가는 신호파, 소리라든지 영상 신호에다가 멀리 가는 신호, 방송파를 합치는 게 이제 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겠죠. 즉, 배로 따진다면 이게 반송파가 되겠고, 배가 이 반송파에 사람 싣는다, 이게 신호파가 되겠습니다. 그럼 멀리 가겠죠. 그렇게 작업하는 게 변조가 되겠고, 이게 이제 방송국이 그 일을 하겠죠. 그럼 변조의 반대는 이제 나도에서는 이제 복조가 되겠죠. 복조는 뭐냐? 복조는 이렇게 된 데서 반송파만 빼고 신호파만 빼내는 거겠죠. 신호파만 다시 복원시키는 거. 그것이 복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변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날로그 변조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변조가 있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옛날에 이 디지털 변조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날로그 변조는 AM, FM, PM이 있고,
디지털 변조는 똑같이 ASK, FSK, PSK가 있고 뭐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대충 구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번 문제는 AM하고 FM 이제 비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에서 FM 방송 많이 듣고 AM 잘 안 듣고 있죠. 근데 FM 방송이 더 음질이 좋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AM의 FM 방송의 장점이 뭐냐가 문제 되겠습니다. 그죠? 장점이 뭐냐. 근데 장점 개념만 알아도 됩니다. 뭐냐면은 장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좋은 말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전파 이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변조 이론을 모른다 하더라도 장점하면 좋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번 봅시다. 송신기 효율을 높일 수 있대요. 그럼 이 말 자체로만 봅시다, 우리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송신기 출력 레벨 변동이 적다. 이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출력 레벨이 변동이 많으면 안 좋겠죠. 소리가 커졌다 적었다 안 좋겠죠. 그래 좋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장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FM 방식이 맞냐를 떠나서 장점이라는 걸 봤을 때는 SMB가 좋다면 SMB란 뭐냐면은 시그널과 노이즈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적거나 신호가 크면 좋겠죠. 그래 SMB가 높으면 음질이 더 좋겠죠. 노이즈는 잡으면 분모이고 이 신호는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을수록 이게 클수록 SMB가 좋아지죠. 그게 좋은 말이잖아요. 자, 그렇고 넓은 주파수 덱을 필요한다. 필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파가 있을 때 이만큼 도로폭을 잡아야 된다는 거하고 이만큼에도 간다는 거 있을 때 이게 더 장점이잖아요. 이건 단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FM은 송신기율이 높을까 낮을까를 떠나서 이 문구로 봤을 때 좋은 말이고 장점, 좋은 말이고 장점, 좋은 말 장점. 근데 얘는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주파수 덱이 넓어야 된다 그러면은 좀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래서 설명했는데 FM은 주파수 덱을 넓게 잡아야지만이 음질이 좋아집니다.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레이더를 모르더라도 레이더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레이더는 뭐의 약자냐면은 라디오, 무선, 디텍션 앤드 레인징 뭐죠? 디텍션이 뭐죠? 이게 라디오, 디텍션 앤드 레인지의 약자다 있는데 찾아보시고요. 약자다. 야간이라든지 눈이나 비, 안개 등으로 시계는 영어로 와치가 아니고 그 비주얼 시계거든요. 시계. 그래서 안 보일 때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밤에도 볼 수 있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안개로 흐려도 이게 레이더가 기능이 되게 되면은 볼 수가 있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건 이제 기상 때문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먼 거리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 런던에 침공하였던 그 독일 비행기들을 한 40km 정도에서 미리 감지할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데 눈, 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로 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안테나에서 전파를 발사해서 먼 거리 있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파, 주로 이제 금속 성분입니다. 당연히 금속 전파를 수준해서 물체를 탐지하고 그걸 측정한 장비가 레이더 되겠고 레이더를 피하는 장비가 있죠. 그게 뭐죠? 스텔스 비행기죠. 스텔스 비행기인가요? 예, 그런 게 있죠. 그 원리는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요. 레이더 전파가 왔을 때 이 전파를 반사 안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은 여기에 전파를 흡수하는 아주 비싼 어떤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죠. 전파 흡수하는 페인트를 칠하고요. 투명인간처럼. 그러면 흡수돼 버리니까 반사가 안 되니까 레이더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스텔스 비행기 하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왔을 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대로 반사되지만이
레이더에서 알아먹겠는데 이 반사각도를 이 레이더 전파 왔을 때 1이 반사 안 시키고요. 반사나대 엉뚱한 데를 반사시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엉뚱한 데를 반사시키니까 얘 입장에서는 반사파가 안 오니까 모르겠죠. 이제 이런 게 스텔스 비행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선 같은 경우에 위치 측정용으로만 사용되고 어망 감시용으로 사용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치 측정용으로만 아니고 어망 감시용으로도 사용 불가능한데 이게 어디가 답이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원래 위치 측정용이 아니고 레이더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위치 측정용 GPS용이죠. 얘는 위치뿐만 아니라 방위와 속도까지 아니면 모양까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원 감시용으로는 사용 불가하다 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하여튼 정답은 3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 빛의 속도는 30만 km per second다. 3 곱하기 10의 8승 m per second입니다. 이때 지구를 4만 km 둘레가 그랬답니다. 전파 속도로 1점 몇 바퀴 돌 수 있는가? 몇 바퀴 돌 수 있는가잖아요. 근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파는 빛과 관계없다. 빛의 속도라고 해놨네요. 근데 사실은 이거거든요. 빛의 속도와 빛의 속도와 전파 속도가 같습니다. 같거든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틀렸고 2번 2번 말은 빛의 속도보다 전파가 10% 느린다잖아요. 이 자체 틀렸고요. 4번 빛보다 10% 빠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같거든 속도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어쨌든 관계 있고요. 10% 늦지 않고요. 10% 빠르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치점밖에 맞을까 하고 일일이 이거 하고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5번을 3번이라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비텍스가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씩 그 GMDS 장비를 조금씩 했었죠. 문제 때마다요. 가장 많이 이제 GMD 이런 것 같다고 우리가 GMDSS 장비라고 합니다. GMDS 장비로는 우선 내비텍스부터 합시다. 내비텍스는 내비게이션 텔렉스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텔렉스 전신처럼 프린트되는 겁니다. 내비텍스. 그래서 1번 MSI를 자동 수신한다. 이게 나왔던 문제 아닌가요? MSI를 자동 수신한다. 해상 안전 정보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해상에 뭐가 떠 있다. 뭐 빙하라든지 뭐 전복된 배가 침몰된 배가 근처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태풍이 분다든지 사격 훈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줍니다. 그죠? 그게 이제 마리타임 세이프티 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동으로 수신합니다. 어디서 보내니까요? 우리나라는 죽변, 동해안의 죽변은 그 동해안의 영덕 위에 있습니다. 죽변, 울진 죽변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고요. 서해안 변산막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은 정답 이건데요. 매 시간이 아니라 2시간마다가 있고 1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09시 30분에는 예를 들면 영문을 한다 그러면은 2시간 뒤인 30분에는 국문으로 주파수 좀 다릅니다. 영어로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이 아니고요. 약 2시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게 되겠고 2번 선박의 안전한 항해 세이프티를 위해서 항해 경보나 기상 경보나 수색 및 구조 정보 등 여러 가지 MS를 방송한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전리층 이야기입니다. 전리층. 그래서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 위에 전기 이온층이 있다고 했고요. 전기 이온층. 그래서 여기서 D, E, F 이렇게 하고 E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D, E, F가 있고 그러면은
D는 주로 이제 장파 주파수를 반사합니다. 그 다음 얘는 중파를, 2층은 중파를 발사하고요. F는 단파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2층과 D층은 햇빛이 없으면 거의 없어지고요. 햇빛이 있으면 좀 생기고, F는 햇빛이 있으면 두꺼워지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E, F, E까지 있는데요. E는 아주 약한 거고요. 그래서 주로 단파는 F층에서 저기 F 전리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7번의 키워드는요. 높이도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높이보다 중요한 게 단파. 단파는 F층, 중파는 2층, 그 다음에 장파는 D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L형인데요. 역L형이니까 여러분들 구룡포라든지 그 해안에 가보면은 이런 긴 안테나에다가 이렇게 생긴 안테나가 있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선으로 이렇게 된 그런 안테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L자를 거꾸로 했다 해서 역L형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구룡포라든지 이런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바다를 향해서 이런 안테나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이제 L자의 거꾸로 그래 역L형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중파나 장파에 해당될 건데요. 배가 둥그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 있는 배가 여기는 이제 구룡포인데요. 이까지 안 보이죠. 사실은 안 보이니까 전파로 따지면은 전파가 안 보이니까 전파가 못 가겠죠. 그것도 통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인공위성을 통해야겠죠. 그러면 할 수 없이 그죠.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장파나 중파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휘입니다. 이렇게 전파가 휘기 때문에 회절한다 그러는데요. 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 할 때는 오히려 장파나 중파를 사용합니다. 그 장파, 중파에 맞는 게 이게 되고 여러분 휴대폰은 초단파에서 안테나가 짧죠. 근데 이런 것들은 주파수가 낮으니까 안테나 길이가 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용으로는 이런 긴 안테나가 가끔 필요합니다. 주파수가 장파나 중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랬을 때 주파수가 낮아집니다. 장파나 주파처럼요. 긴 파장에 공전해야 되고, 그 다음 수평도체. 이게 수평도체죠. 땅으로 봐서 수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 인덕턴스가 증대된다는데, 인덕턴스라는 게 코일을 말하는데요. 그렇고, 4번. 지향성 같은 경우는, 지향성이 있는 거죠. 전파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많이 흐르겠죠. 그런 지향성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선단의 반대 방향에서 수평도체가 비교적 길 경우, 수평도체가 비교적 길 경우에 그 선단의 반대 방향에서 최대가 함께 이쪽에서 가장 전파가 세게 나간다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라는데요. 2번은 그 정전 용량이 증대된대요. 근데 이 정전 용량하고 인덕턴스는 서로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3번에서는 이게 커진다 그러고요. 2번에서는 이게 커진다. 그러니까 서로 이배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이라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파장 계산 문제 나오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는 약 3나 4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요. 그 중에 하나 이런 문제 나겠죠. 자, 우선 안테나 높이만 봅시다. 안테나 높이가요. 안테나 높이가 25m로 갑니다. 그럼 이제 파장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파수가 는 개념 없네요. 그냥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푸는 방법은요. 파장 구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파장이 람다거든요. 그 4번 1 파장이 25m 돼요. 4번 1 파장 수직 접지 안테나가 수직 접지라는 것은 수직
수직 접지된 거거든요. 그런 게 어디가 있냐면은 그, 음, 그 홍콩에 가보면은 그 택시 무전기가 바로 이렇게 택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찰차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있죠. 어떻게 보면 수직 접지거든요. 수직 접지 안테나의 높이 25m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수직 접지가 25m 되니까 남단은 얼마겠어요? 100이겠죠. 4분의 1이 25니까요. 4분의 1 야가 100이다니까 남단은 4배니까 100m이겠죠. 파장은 100m. 쉽죠? 10번 문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TE파가 있는데요. TE파라는 것은 이렇대요. Transverse Electric Wave인데 도파가 같이 특수한 전송에 따라 전파되는 파 중에서 H 성분, 자개 성분이 있지만은 전기 성분이 전혀 없는 어떤 횡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2파인데 2파는 아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나머지는 자개 성분이 있다. H파라고 한다. H파. 그럼 전기 성분이 없다. 이 말은 맞는데 그래서 2가 틀렸다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1년도 수시 1차 시험 문제 10번까지 풀이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